비문학은 너희 3개밖에 안 나가잖아. 오늘 뭐예요? 팝이랑 팝? 빅뱅 팝 말고 팝? 팝이랑 유치 어쩌고 함석영? 오. 오. 소토의시가 아닌데 소토의시 아, 초토이씨. 한대집 그거예요? 초토이. 해바라기 아이들 오. 아, 넌 낯설어. 얘가 이러니까 너무 낯설어. 내가 많이 똑똑해져 왔어. 뭐야 너? 또 한대. 근데 이걸 해야 영상이 잘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거 사요. 뭐야? 있어. 있어요? 쌤이 좀 보면 이상할 것 같아. 야, 씨. 너 무슨 의미야, 이거? 너 그거 아. 볼래? 머리가? 오, 좋아. 사원이도 보고 술을 처음 먹은 거야? 오늘? 왜 처음 시작이지? 오늘부터가 몇 시작이야? 술 시간 좀 잠깐 볼래? 사람 해야 돼 했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앉았어, 어떡해. 근데 말안 되냐고. 어? 중요하지. 나와요?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이게 그런 시들이 있어요. 딱히 공부를 안 해도 수능에 나오면 그냥 풀 수 있는 시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약간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쉬워요, 시 자체가. 그래서 뭐 나온다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에 걸겠지만 근데 또 나오는 건 안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초토의 시를 좀 봅시다. 페이지 어디를 보시면 돼요? 오늘은요 이 초토의 시랑 새벽 편지랑요 그다음에 탑 할 겁니다. 3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세미 테스트를 하나 볼까 해요. 그래서 테스트 풀어 보시고 그리고 한 다 보지 못할 것 같고 한 반 정도 하고 반 풀고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수업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정상도 할 거니까 시간 잡아서. 근데 공부를 안 하잖아. 문제를 풀어야 참석을 하지. 근데 문제를 안 풀었잖아. 다 풀었어? 다 풀었죠. 다 풀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문학 문제를 조금 더 드릴 테니까. 어디로 같이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뭐 하셨어? 7페이지로 같이 보시죠. 7페이지로. 7페이지로 같이 봅시다. 여기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좀 물어볼 게 조금 있습니다. 실패. 그리고 이제 1인데 이게 15까지가 있어요. 연착실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원본을 다 보여드리는 거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주제의식이 거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초토라는 게 뭔지 알까요? 초토? 초토화. 그래서 초토. 우리 되게 유명한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끝나고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기자가 와가지고 공군 기자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근데 색깔이 정말 뭐밖에 없는 거야? 폐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다시 꽃이 자라기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걸릴 것 같다라는 그 기사가 되게 유명하게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이제 한강의 기적. 그러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나도 안 필 것 같은 그 장미꽃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초토가 말 그대로 이제 황폐화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폐화된 땅이라는 이미지는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언제고? 일제강점기. 두 번째가 6.25.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약간 이 세 가지 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초토, 폐허 이런 것들은 언제 조금 이미지가 좀 강렬합니다. 6.25, 이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분 역시도 이 구상 역시도 그런 유의 시들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작품 강사원과 이해와 길라잡을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이 작품은 6.25 당시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도한 작가가 자신이 겪은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15편의 연작시 중 한 편입니다. 초토는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쓰게 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조국을 의미하게 됩니다. 연작시 중 1편에 해당하는 이 작품에서 1편이 제일 유명해요.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똥을 쳐보고요. 비애감을 느끼나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핀 개나리 그리고 소녀의 미소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문학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뭡니까? 결국은 운문문학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출제할 때 그 정서가 바뀐다면 어떤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면 그 부분이 주제가 될 거고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감정선들이 어땠다고? 처음에는 어떤 감정을 느껴? 비애감. 비애감. 뭡니까? 슬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소녀의 모습. 그리고 개나리. 이걸 통해서 뭐로 갑니까? 희망과 기대로 바뀌게 됐다라는 게 이 작품의 이제 주제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뭐가 있다? 가장 중요한 뭐가 있다? 감정의 뭐가 있다? 저상. 여기 이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게 전개 방식이자 주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상 좀 확인할게요.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있어서. 동작에 좀 초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화자는 자신의 분지인 울상이 된 그림자와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을 대조하여 자신의 심리 변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뭘 또 강조드리겠습니까? 화자의 분지. 그래서 그림자 분자. 그래서 이거 두 문제가 이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 봅시다. 판잣집 유리딱지에 벌써 이미지 만들어졌죠? 공간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판잣집이고요. 그리고 그냥 유리도 아니고 뭐예요? 유리딱지에. 그래서 이제 전쟁의 황폐화를 보여주고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토라는 이미지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처. 캐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리딱지에. 아이들의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얼굴이 씩씩씩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의 이미지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아이들은 그냥 놀 수만 있으면 그 순수함 때문에 이제 웃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과 매칭이 되겠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요. 여기는 뭐고요? 부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 뭐라고 불러? 대립적 시어의 대비가 등장하죠. 대립적 이미지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다? 불타는 해바라기. 해바라기 마냥.
그러다 보니까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한양? 아 그렇죠. 직유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뭘까? 비싸요. 효과. 얼굴이 안 보여? 효과. 왜 촉각이야? 오히려 뭐야? 불타는 걸 어떻게? 뭐야? 시갔죠? 심상이 맞겠죠? 촉각 큰일 나. 뜨겁다가 촉각이고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조함으로써 뭐가 더 부각되는 걸까요? 비참함이 더 부각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 그 전생에서 항상 나오는 그 씬이 있어요. 전쟁 영화에서 항상 아빠랑 엄마가 있는데 아빠랑 엄마랑 죽었어. 시체로 이렇게 있는데 애기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을 항상 넣는 이유가 뭐겠어? 그런 비극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겪게 되는 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런 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그래서 여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죠? 정말 대강사라서 필도 못 찾고. 네, 이건 그대로 다 적어볼게요.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이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랄까 그런 해설지들이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신하실 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설명해드릴게요. 햇빛이 눈부시어 돌아섰다를 일단 의인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주체가 누구예요? 햇빛이 햇발. 햇발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거야? 너무 비극스러운 거야. 못 보겠다.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천진난만함이 이 대조가 대비가 돼서 햇발조차도 너무 끔찍해서 너무 슬퍼서 샥 하고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의인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주체는 햇발이고요. 햇발이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된 겁니까?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랑 같이 가는 애야. 나랑 같이 가는 애를.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요. 주체가 누구예요? 아이들. 주체가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걸려 있었는데 내리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섰는데 누가 돌아선 거죠? 아이들이 그걸 보다가 햇발이 너무 눈부셔 이렇게 돌아선 거죠. 그래서 이 화자의 감정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근데 자연스러운 건 이쪽이긴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주체가 햇발이긴 한데 그냥 단순한 뭐랄까 시간변. 그러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햇빛이 막 쫓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구름이 쌓이거나 혹은 햇빛이 이제 지는 방향성을 이제 보여준다 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희 학교 선생님이 뭐로 하셔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해석법이 되게 다양해요. 1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편이에요. 햇발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되고요. 내신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해드릴 문제가 이쪽 결도도 조금 있어서 그냥 그러니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여기다 뭐 할까? 또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1번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도가 의미하는 게 얼쏘잖아요. 그래서 이 햇발과 내가 같이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은 맞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도 돌아선다. 자, 그럼 여기 너무 중요해요. 항상 행위가 나왔죠. 행위가 나왔어요. 그럼 얘가 하는 이유가 뭐야? because. 얘가 돌아선 이유는 뭐다?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현실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치? 슬픔,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거다. 그래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길을 따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이어져요? 그림자가 나오는데 울상이 된 그림자. 얘는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나 베이스하고 있고요. 감정이 아까 전에 있는 햇발과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셔야 돼요? 화자의 분신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면 뭐 고르셔야 돼요? 무조건 그림자 고르셔야 돼요. 거기서 햇발도 맞다고 하셨잖아요 해가지고 틀려오시면 안 됩니다. 두 개 고르라고 하면 두 개 고르셔도 되는데 하나만 찍으라고 하시면 무조건 그림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울산은 화자의 내면 의식을 보여줍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절망적 현실에 대한 자기감, 비애감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충분히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이 감정이입 라인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객관적 상관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1번이었죠? 객관적 상관계 1번. 자, 그러면서 이제 공간 간의 이동이 나옵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그죠? 걸음이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그래서 잿더미가 같은 결이죠. 여기 있는 잿더미, 혼잣집, 잿더미 전부 다 전쟁의 비참함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개나리가 맞물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개나리. 바로 이 부분이 시상의 전환이 되는 부분이죠. 시상의 전환의 매개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시어의 대비, 이것도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도 넘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달리다는 이제 동적 이미지 쪽이 갈 텐데 굳이 여기다 뭐예요? 내려달리는 걸 해요. 그래서 날리다도 휘날리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를 이제 동적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심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역동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역동적 이미지는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소녀의 미소에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이 개나리 플러스 이제 소녀의 미소죠. 희망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 하나도 없다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됩니다. 이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죄 하나도 없다는 뭐예요? 전부 뭐가 이가 하나도 없다.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티. 그래서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가 아마 이쪽 선을 이제 보여주는 거겠지. 소녀의 웃음도 네. 시상하게 전하는 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 찾으라고 하면 어디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까? 개나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두 개 다 돼요. 원래 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매개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두 가지입니다. 개나리도 되고 소녀의 미소가 됩니다. 근데 뭐가 시작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나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개나리부터 이제 이미지가 되게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중의적이다. 그걸 보면서 이제 나의 화자의 감정선이 나옵니다. 화자는 표면에 드러났죠. 술이 취한 듯 지규 잡아주시고 흥그러워진다.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 별 5개짜리죠, 여기가. 그래서 울상이 된 그림자가 뭐예요? 웃음이에요. 이 그림자의 변화가 화자의 감정 변화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도 보이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 낙관적, 긍정적 미래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낙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부정적이고 딱히 막 근거가 막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냥 좋을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낙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낙관적이라는 단어도 좀 잘 봐주시고. 그래서 그 아래에 소재의 대립적 구조 하나 나올 거고요. 어둠의 이미지와 밝음의 이미지에 대한 대비로서 등장을 할 거고, 그 옆에 그림자의 의미는 별표 치시죠.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가 지닌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울상이 된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의식을 대변하고 있으며, 웃으며 앞장서는 그림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화자가
지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 의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대로 나오겠죠.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이제 12페이지 볼까요? 11페이지. 계속 강조드려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정의 전환이 이 시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수능에 나올까? 수능에 나오기에는 어때요? 너무 쉬워요. 너무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감춰야 돼요. 수능에 나오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살짝 고민할 여지가 좀 생겨야 되는 시들이 나오는데 얘는 너무 쉽다. 1, 2학년에는 절망, 3, 4학년에는 시상의 전환, 5학년에는 희망. 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이 대립적 시어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밝음과 어두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 상담물을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봐봐. 이 작품은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가 같이 있는 작품이에요. 슬프다, 예쁘다 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직접 제시하는 거고요. 객관적 상담물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들은 간접적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접적인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슬프다가 있는 거예요. 슬프다가 있으면 이제 직접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이제 가서 뭐야? 새가 슬프다. 오! 선생님 직접 제시했어요 라고 해서 틀려온단 말이야. 근데 이건 직접 제시가 아니라 뭐야? 새가 슬픈 걸 내 감정을 투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간접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슬프다. 이거는 직접인데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간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객관적 상담물이 나오면 무조건 간접적 제시. 객관적 상담물이 나오면. 그래서 이 직접 간접이 전부 다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그러워진다 이런 것들, 직접적인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각만 있어요. 시각이 메인인 심상이고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한다. 판잣집에서 골목으로 공간이 이동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해바라기, 그죠? 해바라기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술에 취한 듯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리고 6.25 전쟁, 그래서 팔의 해바라기 대조 키워드가 되겠고요. 9번에 햇발, 이 눈부시려 돌아선다고 함으로써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 객관적 상담을 전부 다 괜찮은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화자는 잿더미 속에서도 봄이 오자 피어난 개나리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고요. 인식과 정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소년의 미소는 희망이고 긍정적 미래죠. 그 다음에 앞니가 빠져는 이제 중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감정선이고 그림자를 통해서 심리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전부 다 나올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새벽 편지 봅시다. 바로 가보죠. 새벽 편지. 어려운 작품은 아니다. 새벽 편지는 더 쉬워요. 얘도 너무 쉬워서 나올 게 별로 없다. 라고 생각 들어요. 자, 제목을 보시면 새벽 편지. 새벽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 짬이 차시면 이제 제목을 통해서도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바로 뭐죠? 시간이에요, 시간. 얘가 바로 뭐예요? 이제 소재예요. 소재나 혹은 무언가의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예상차면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편지는 뭐에 대한 소재예요? 뭘 하기 위해서 쓰죠? 그렇죠. 마음 전달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야? 쓰는 사람이 있고요. 이제 이 시작과 만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굴까? 그리고 무슨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까에 초점을 둬서 읽어야 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편지라는 시어인 거죠. 그죠? 이 정도 이미지 갖고 가시는 게 맞겠고,
박재구씨이네요. 자, 봅시다. 13페이지 길라잡이부터 읽어보신 분은 시작해보죠. 이 작품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새벽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네요. 새벽은 현실에서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이 깨어 교감하는 시간으로 화자는 새벽별을 바라보며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겠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새벽 편지는 이러한 화자의 절실한 소망과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은 것으로 이를 통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시간만요, 그냥 새벽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밤, 새벽, 아침이.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프린트 필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부정적 현실. 여기는 뭐예요 지금? 소망이에요, 소망. 기원하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유대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왔어 안 왔어? 안 왔단 말이야. 미래적인 부분들인 거고 여기가 이상적 세계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현실. 여기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 거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밤이라는 이미지를 상정하고 읽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죠. 새벽에 깨어나. 새벽에 깨어나. 그래서 이 새벽 이미지가 뭡니까? 어둠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감도 중요하고요.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시각적 신상 정도는 조금 챙겨가겠네요. 여기서 별이 상징하는 건 사랑, 희망, 꿈이겠습니다.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죠. 자, 이제 기쁨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 이게 찾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찾기는 어렵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화자의 심리는 뭐죠? 화자의 심리는 뭐예요? 그렇죠. 기대감과 소망인 거죠. 그리고 이런 베이스들은 항상 뭐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 부재, 결핍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현실에는 이런 게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지금 있다 이런 뉘앙스로 문제가 나오면 틀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 아래를 좀 볼게요.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칭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자, 대칭을 보시나요? 잠들고 A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B는 어때요? 얘네들만 깜빡이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뭐야? 깰 수가 없어. 잠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죠. 그렇죠? 요 뉘앙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연민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만 깨어있는, 이렇게 의역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새벽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희망의 시작이죠. 우리들의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능력을 보실 필요 있는 건 나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입니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뉘앙스들이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다? 전체의 문제다 라는 뉘앙스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바로 뭐가 베이스가 됩니까? 공동체 의식. 혼자서 느끼는 감정선들이 아니라 같이 느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동류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동체가 이제 동료의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쓸 수 있네요.
뜨거움. 준영아,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족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제발 시간 아니야? 족각 뜻입니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된다. 잠깐만 웃겨. 내가 그래서 뜨거움과 만났다는 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란 말이야. 지금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야? 나는 고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들. 역설이라고 하는데 역설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역설법은 안 어. 역설법은 얘가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이 고통과 이 뭐랄까 긍정적 시어가 시에 언급이 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강철로 된 무지개, 그죠? 그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 그죠? 이런 식으로 얘랑 얘, 안 되네. 얘랑 얘, 얘랑 얘 이렇게 대칭이 해야 되는 시어들이 보여야만 내신에서는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죠. 고통만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지향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고통은 부정인데 부정성을 갖고 있는데 지향하는 바는 긍정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숨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설법이라고는 안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역설적 사고방식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능에서는요 그냥 역설법이라고 생각하고 불리시면 됩니다. 이거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맞아? 역설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내신에서도 여기 밑줄 친 다음에 비슷한 표현법 찾으라고 하면 역설법 찾으면 돼요.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은 구분해 드리고요. 역설적 사고, 역설적 발상 다 똑같은 말들이 이제 역설법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뉘앙스를 여러분들은 익숙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수능이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사고거든요. 그리고 요즘 나올 만해요. 왜냐면 요즘 하도가 MZ 세대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윗세대가 보기에 아랫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싸가지가 없는 거 이런 거 싸가지면요 그 세대도 없었어요. 왜냐면 X세대였잖아요. 그분들도 싸가지는 똑같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뭐가 문제냐면 얘네들이 고통을 참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르지. 그 세대는 고통을 조금 참으면 보상이 되게 좋았던 시대였고 우리 세대는 좀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느끼기에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간다는 거지. 이제 너무 애들이 건디지 못한다. 저는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 보기에 저는 MZ죠. 저는 MZ 세대 결로 들어가긴 하죠. 근데 쌤이 쪼이랑 같은 걸 주시죠. 그건 아니지. 나는 너희가 갖고 싶지 않아. 나는 너희가 같이 해야 되고 싶어. 나는 니들처럼 공부 안 하지 않았어. 쌤 수학 안 했다면서요? 나 수학만 했어, 수학만. 나는 니들처럼 공부 안 하지 않았어. 니들처럼 너희 학생 인권을 얘기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해. 쌤은 부자식이었잖아요. 뭘 누가 부잣집이야 도대체. 국내에서 뭐라고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이야기에서 지금 트럼프가 다 날려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뭐였지? 고통. 이거야.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지금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만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그 고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를 견디는 과정은 바로 뭐다? 꽃이 피기 위해서 뭐가 해야 돼? 꽃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져야 되고 꽃이 피기 위해서는 가지가 찢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죠? 계란이 깨져야만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뭐의 필수적인 요소일까? 기쁘기 위해서? 정해져 있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뭐로 판단해야 돼? 긍정으로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 시점에. 그래서 뉘앙스가 뭐예요? 고통을 익히기
시작한다,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요 놈의 get 때문에 이 사람 태도가 정해져 버립니다. 의지적. 그렇죠. 자, 근데 앞에 시에서 의지적 태도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거기는 히히 좋아지겠지? 에요. 그러니까 걔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낙관적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의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의지적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의지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항상 이렇게 물리적으로 뉘앙스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을 기반으로 의지적 태도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통은 뭡니까? 고통하는 법을 익힌다는 뉘앙스는 뭐예요, 결국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힘든 현실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나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자, 여기서 표현법들을 좀 뽑아낼 줄 아셔야 되는데 한번 뽑아볼까요? 뭐 나와야 될까요? 1번. 효과. 아, 그렇죠. 촉각. 촉각 원툴이야. 그 다음에 광고. 또 청각. 후각. 그죠? 또 시각. 또 열거. 그렇죠. 열거. 나요. 근데 여기보다 이거보다는 느낌이 조금 더 뭐에 가까워요? 요거랑 합쳐져서 뭐로 나오지 않을까? 대포법으로 나올 거고요. 유사한 통상으로 나올 거예요. 통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로 바뀔까? 다양한? 그렇죠. 감각적 신사로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침, 새소리, 햇살, 꽃향기 전부 다 무슨 이미지입니까? 희망적 이미지죠. 전부 다 희망적 이미지. 그리고 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게? 의지. 아니야. 의지는 소망. 소망 맞지? 근데 뭐야 이게? 요거 나오면 이제 뭐가 나와? 앞에 뭐가 있었어? 설마. 앞에 고통, 쓰라림,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립적, 대립, 대조적, 시어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게 앞에 시와 같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밝고 어두운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통점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아니 위에 있잖아.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에서 나쁘겠지. 거기서 나쁘겠지 이 자식아. 그리고 이제 반복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 거 이상하지 않고요. 아 그렇죠. 운율. 그 다음에 의미 강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반복이고요. 시어의 반복입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한마디. 여기서 너는 편지의 대상일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여기 80일은 누굴까요? 아침이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아침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올 미래라고 지칭해도 되는데 그거는 일반 나쁘지 않아.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누구겠어? 주제를 봐봐. 누구한테 보내는 게 맞겠니? 나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고 이 자식아. 편지의 대상이 누구겠냐고. 희망의 사람들. 그렇지. 소외된 이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1번이겠죠. 그리고 아침이나 희망, 별이나 희망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말은 소외된 계층한테 보내는 게 뭐겠어? 연민과 같은 그런 연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향하는 이 사람의 이상적 세계관, 그게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선서가 있다.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그래서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네요.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며 이 세상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가 출렁이고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 희망,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 작품은 또 이제 뭐가 등장하겠습니까? 머리와 꼬리가 같네요. 그래서 숨이 상관이 등장을 하고요. 그대로 쓰면 아니죠. 그래서 뭐가 등장합니까? 변주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숨이 상관 쓰면은 바로 자연스럽게 운율감, 의미강조, 구조적 안정감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건 잊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겨봅시다. 페이지 18 17은 나와서 18 자, 이거 얘기 안 할게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제발 이런 거 청각, 시각, 촉각, 후각 틀려오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 알겠죠? 새소리 청각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질문이 선생님 새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청각인가요? 새소리 나오면 그냥 무조건 청각이에요. 무조건 청각이에요. 알겠죠? 그 이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어와 통사 구조의 반복 이것도 무조건 등장할 거고요. 수미상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 지닌 상징성 5개입니다. 그죠? 근데 봐봐 조심해야 돼. 아침으로 지금 변화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야. 아침이 됐다 이렇게 돼서는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앞에 밤까지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밤, 새벽, 아침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와 새벽이라는 대조 대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새벽의 시어의 의미, 별의 시어의 의미, 그다음에 소망,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에 대한 영민, 고통에 대한 성수, 이상적 세계 추구, 활기차고 아름다운 이미지, 뭐 생명력 이런 거 다 괜찮고요. 새벽의 편지는 희망의 메시지, 그다음에 다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는 뭐다 다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다. 의적 태도가 모두 등장을 해요. 어렵지 않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는 한데 그죠? 그죠? 계절래? 네, 잘 쉬었다가 우리 탔다가 물어봅시다. 혹시 그 자료 받으셔야 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1번 못 받았다. 1번 1번이 뭐야? 그 뭐냐 그거 모든 시. 만분가 다 완전 말려. 마음보다 너무 강해요. 만분가. 그래서 요번에 올린 거는 여러분 내신 범위만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 다른 부분도 다 있죠? 네. 왜 나에 안 붙여봐 내신인데 시간 봐. 9월까지 뻑이다가 9월에 만분가 나오면 이제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하지. 효율적으로 해야지. 입술에 발라. 진짜 귀여워. 화자의 분신. 나의 분신. 나와 감정이 같은 거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눈빛이야. 걔가 내 감정을 대신하고 있으면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시를 풀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화자의 분신이랑 감정이입도 달라요. 그러니까 분신인데 감정을 나타내면 감정이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걸어간다는 화자의 분신은 맞는데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감정선이 안 나와 있으니까 슬픈 기러기 하면은 감정이입이잖아. 그래 안 돼? 분시 어떻게 해요? 시에서. 그러니까 내 감정선을 대신하거나 나 대신 움직이는 걸 찾으면 안 되니까 이 새끼야 이게 내가 그림자가 되는 거. 그치. 지금 내가 슬픈데 그림자가 좀 슬퍼졌잖아.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걸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랑 엮어서 나올 거죠. 그럼 그때는 네가 감정이 찾으면 걔가 화자의 분신형을 매우 좋다. 지금 가지고 있는 힌트도 안 어울려. 어. 안쪽. 이 나와.